지도를 놓고 보면요, 1번 물건인 용진읍 운곡리 4-9번과 2번 물건인 4-46은 중간에 건물이 끼어져 있어요. 이 건물을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진 물건인데요, 경매숙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것 아닌데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조회수가 좀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한 현미경 단체 톡방에도 좀 많이 들어와 주셔서요, 유튜브 뒷이야기는 좀 물론이고 시시때때로 펼쳐지는 부동산 경매 물건 분석까지 많은 부동산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함을 피시면 많은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체 톡방의 주소는요, 아래 설명에도 넣어놨고요, 비번은 카페에 들어오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챙겨봐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챙겨봐야 한다면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몇 번 해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더 챙겨봐야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것들을 더 꼼꼼히 챙겨야 이득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경험력과 맞물려서 늘어나는 안목이죠. 오늘 봐야 할 물건은 2020-09821 001 물건이고요, 또 002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전북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물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건이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실상은 한 개의 물건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번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건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지도를 놓고 보면요, 1번 물건인 용진읍 운곡리 4-9번과 2번 물건인 4-46은 중간에 건물이 끼어져 있어요. 이 건물을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진 물건인데요, 중간에 낀 건물은 공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애초에 이 물건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보통은 그냥 쓱 보고 말아야 하는 그런 물건인데요, 조금만 지도를 놓고 서류를 들여다보면요, 뭔가 정상적인 공매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그런 점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점을 파고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일 만만한 것이 서류 중에서도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등기부 등본에는요,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추적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본래 이 두 물건은 39년생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91년생과 96년생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 증여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지분이 공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소유자가 조금 재력이 있다라고 하면 공매 진행 절차를 그대로 취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서류만 보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눈썰미가 있는 투자자들이 이런 물건을 많이 달려듭니다. 이 물건은 실소유자가 이곳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공유자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직접 임장을 나가서 조사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거죠. 눈치 안 채게. 왜냐하면 눈치를 채면 바로 공매 진행 절차가 취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등기부 등본이나 서류를 보고 많은 부분을 유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유추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확인해야 될 부분만 최소한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임장 계획을 짜십시오. 등기부 등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39년생 소유자가 손자로 추정되는 90년생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는 아직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만약 이 공매 물건이 낙찰이 된다면 실소유자는 다시 나머지 공유자들을 통해서 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서류상으로 분석할 때는 누가 이 지분을 살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고 빠져나올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서류상으로는 90년대생들이 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없어 보이고요. 어떤 이유에서 자식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알아도 그런 정보는 별로 쓰임새가 없죠. 그렇지만 39년생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은 등기부 등본뿐만 아니라 사진 여기저기에서도 애착이 좀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진을 보면 시골집이기는 하지만 잘 정비된 마당이 있고 나무들도 가지치기도 하고 또 관리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여요. 이런 관리를 솔직히 90년대생 공유자들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속 꾸준히 꼼꼼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유추한 대로 39년생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자신은 이 땅이 공매로 나온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누가 낙찰돼도 양 옆에 땅을 떼어줄 수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 딱 듣고 나서 설령 내가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유 지분을 취득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번 서류를 확인해 봤지만 공유자가 지분을 매입할 여력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실소유자인 39년생이 공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그 여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물건은 물건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일단 낙찰만 되면 협상자와 매수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런 물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이런 물건은 서류를 잘 보고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만 잘 설정하면 쉽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서류를 잘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확인할 것만 딱딱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39년생 할머니를 만나서 공매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실소유자가 공매를 취소시켰는지 아니면 공유자가 그냥 취소를 시켰는지는 몰라도 공매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유추한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면 그것은 크든 작든 반드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현장 확인보다는 서류만 잘 점검하고 낙찰을 받는 것이 어떤 때는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